네, 안녕하십니까. GS 칼텍스 서울킥스 팬 여러분. 오늘 또 팬들을 위한 토크쇼 올어바웃 킥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오영 기자, 정다우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언젠가는 불러주겠지라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회 때 나오신 분들이 워낙 쟁쟁하신 분들이라서 언젠가는 불러주겠지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오늘 저랑 같이 나오는 파트너가 워낙 막강해서 오늘 저의 분량 챙길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첫 타임 누가 나왔어요? 김효경, 이보미. 저희를 섭외한 이유를 알겠네요. 조금 더 이제 텐션을 저희는 높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비주얼이 또 괜찮잖아. 네. 우리요? 아니 나는 0.1, 99.9. 나도 또 배운 게 유지태. 그러니까 정다워로 하루라도 살고 싶다. 그냥 장수하세요. 뭘 하루만 사세요. 자, 오늘은 이제 1, 2라운드 이야기를 좀 돌아보면서 또 다양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제 올 시즌 V리그의 이제 전반적인 1, 2라운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시청률이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률이 안 빠졌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분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예능 때문에 그렇다. 되게 좋은 캐스터 나왔던 그 얘는. 네, 바로 그 예능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것뿐만은 아닌 것 같고 여자배구 자체가 이제 확실히 좀 많이 자리를 잡은 느낌입니다. 특히나 이제 TV를 통해서 시청하시는 조금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 사이에서는 완전히 인기 종목으로 정착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V리그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V리그 여자부에 확실한 스타가 빠진다고 해서 걱정이 굉장히 컸지만 확실히 이제 V리그 여자부라는 컨텐츠 자체가 경쟁력이 생겼고 거기다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혹자는 1강 6 약이라고도 하지만 1강 6 중에 아주 치열한 순위 경쟁이 초반부터 이어지다 보니까 그 순위 싸움이 팬들로 하여금 하루도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GS 칼텍스도 그 안에서 굉장히 열심히 경기하고 있어서 뭐 GS 칼텍스 팬뿐만 아니라 다른 팀 팬들도 그러니까 내가 오늘 경기장에 가지 않더라도 경기를 매 경기 챙겨보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라운드 역대 이 평균 시청률 1위예요. 1.27%가 나왔고 지난 시즌 이제 1.12였으니까 지난 시즌보다 증가를 했고 뭐 역대 지금 뭐 가장 좋은 1라운드 시청률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방송을 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좀 많이 놀랐거든요. 시청률이 꽤나 잘 나왔고 커버에서 준 이 보도자료를 좀 보니까 역대 1라운드 최고 시청률 경기가 5개 중에 4개가 올 시즌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참 무슨 일인가.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여자 배구 인기 있는 게 일종의 그 김연경 빨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게 아니라는 그렇죠. 게 이제 어느 정도 증명이 되는 시즌인 것 같고 물론 김연경 선수를 통해서 다른 팀 경기를 접하신 분들이 그쵸. 더 좋아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진짜로 V리그 여자부는 딱 대중적인 스포츠로 많이 진화를 했다. 좀 이런 좋은 결과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뒷얘기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번 시즌 개막하기 전에 코보 관계자분, 뭐 구단 관계자분들하고 다음 시즌 어떡합니까? 걱정이 많았죠. 걱정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호근 아나운서 말해준 것처럼 역대 시청률 탑5 중에 4경기가 이번 시즌 경기다라는 건 남자부가 낫냐 여자부가 낫냐 이게 팬들 사이에서 논란은 있지만 어디다 내놔도 충분히 시청률 경쟁할 수 있는 여자부 경기가 됐다라고 이제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이제 중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시청이 잘 나오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5세트 경기가 많아요. 이게 시청률이 잘 나오려면 0대3 경기, 3대0 경기는 시청이 잘 안 나옵니다. 아무리 잘 나와도 사실은 1% 넘기 쉽지 않은데 그만큼 이 전력이 좀 평준화됐기 때문이 아닌가. 5세트 경기를 또 GS 칼텍스가 또 특히나 또 많이 했고 또 뒤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경기를 치열하게 하다 보니까 시청률이 좀 잘 나온 것 같고요. 지금 1, 2라운드 치러지면서 이제 뭐 당연히 외국인 선수들 또 이제 아시아 쿼터 선수들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두 분이 보실 때는 좀 이 선수 역시나 뭐 잘한다. 또 이런 선수가 또 있었네 하는 선수들이 있다면 좀 누가 있을까요? 저는 시마무라 선수 가장 그래도 올 시즌 들어온 선수들 중에서는 제일 돋보이지 않나 싶고 냉정하게 말해서 이 페퍼즈 저축은행의 세터 라인이 그렇게 막 균일하게 토스를 올려주지는 못해요. 그런데도 자기 템포 리듬으로 굉장히 강하게 공격을 때리는데 요거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미들블로커들에게서 볼 수 없었던 없죠. 모습이니까 굉장히 인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미들블로커들이 시마무라 선수를 좀 보면서 배울 수도 있고 뭐 참고 자료로 좀 삼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시마무라 선수가 조금 더 계속 잘 해주고 있기는 한데 팀들이 좀 공략법을 찾는 것 같기는 해요. 조금씩
조금씩 분석을 하니까 그래도 어쨌든 이번 시즌 들어온 선수들 중에서 저는 가장 인상적입니다. 사실 대체 선수였잖아요. 와일러였는데 그러니까 안 데려왔으면 페퍼저축은행 어쩔 뻔했나 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들 정도로 과거의 페퍼저축은행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텐데 어쨌든 복덩이가 들어온 셈이고 그래도 V리그 여자부 하면 외국인 선수 중에는 실바를 빼놓을 수 없다. 이 선수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GS 칼텍스의 경기를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이게 단순히 GS 칼텍스뿐만 아니라 그 경기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선수라는 점에서 실바는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1라운드, 2라운드 지금 보면서 사실 뭐 앞서 이제 1강 6중 얘기도 해주셨습니다만 올 시즌만큼은 정말 뭐 여자부 7개 팀이 모두 우승에 도전을 해봐도 좋은 시즌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최하위에 있다고 해서 우승을 뭐 전혀 도전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연승을 몇 번 타면 어느 팀도 우승을 할 수 있는 좀 분위기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GS 칼텍스도 이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사실 지난해 좀 많이 시즌이 힘들었잖아요. 3연패하고 첫 승을 하고 나서 14연패를 하면서 전반기 이제 1승으로 마쳤는데 지난 시즌과 비교하면 올 시즌 일단 출발이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지난 시즌 이 시점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너무 다들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GS 칼텍스가 지난 시즌 굉장히 어려운 전반기를 겪었고 그렇죠. 네. 후반기에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어쨌든 이번 시즌 출발은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어쨌든 지금 도로공사가 조금 치고 나가는 상황에서 그 밑에 있는 그룹들 안에 GS 칼텍스가 포함되어 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지금 괜찮은 스타트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 이 레이나 선수가 부재한 상황에서도 조금 주춤하긴 하지만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고 있어서 이것 또한 GS 칼텍스가 그래도 충분히 후반기에 좀 힘을 낼 수 있는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그 도로공사라는 그냥 멀찍이 나가 있는 팀은 있지만 그 치열한 2위 싸움에 GS 칼텍스가 분명 들어 있다는 거. 그리고 그 2위 싸움 중에서도 GS 칼텍스의 위치가 위쪽에 좀 있다는 거. 지난 시즌과 비교하자면 분명히 좋은 출발이다. 그래서 이번 시즌 GS 칼텍스를 충분히 기대하게 하는 상황이고 그런 면에서 GS 칼텍스의 이번 시즌은 충분히 고무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 시즌 GS 칼텍스의 어떤 그런 지금 지난 시즌과 좀 달라진 좋은 초반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이 비결은 뭐라고 좀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 지난 시즌은 실바 선수가 지금보다 더 많이 외로웠던 것 같습니다. 실바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물론 지금도 좀 높은 편이기는 하지만 지난 시즌에는 더욱 높았었고 하지만 이번 시즌에는 그래도 아무래도 안혜진 선수가 들어오면서 조금 더 애초에 다양한 공격을 시도해보자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시즌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시즌 초반에 어느 정도 잘 드러났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유가람이라든지 최유림이라든지 젊은 어린 선수들이 또 경기를 들어가면서 또 실제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고 그래서 초반에 일단 긍정적인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게 고무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실바라는 기둥, 유서연이라는 기둥, 권민지라는 기둥은 분명히 GS 칼텍스를 지난 시즌도 버텼던 기둥들이긴 합니다. 여기에 이제 그 기둥 사이에 살을 붙인 게 이제 뭐 레이나인 거고 또 안혜진 선수의 복귀인 거고 최유림 선수 또 유가람 선수의 성장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 시즌 기둥만 있어서 그 안에 있던 선수들이 온갖 풍파를 다 맨몸으로 맞아야 됐다면 이제는 뭔가 든든하게 버텨주는 집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최유림, 네, 최유림. 아 나도 뭐 하나 찾아야겠다. 그래서 저는 약간 그래서 이주하 선수 사실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제 레이나 선수가 빠졌을 때는 이주하 선수가 공격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들어가서 해줄 역할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지금 같은 상황에 특히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필요한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주하 선수가 부상을 당한 게 저 너무 그래서 안타깝고 아마 이용택 감독도 지금 생각나는 선수가 이주하 선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있었더라면 지금 아마 굉장히 많은 기회를 좀 받았겠죠. 예. 얘기가 좀 나왔으니까 이제 신인상이 아니라 이제 영플레이어상을 주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최유림 선수도 상당한 후보군에 있다고 좀 생각이 되지 않으시나요? 최유림 선수도 충분히 이제 경쟁력이 있고 도로공사의 이지윤 선수. 그다음에 정관장의 최서연 선수 그 정도가 이제 후보가 될 텐데 세터들이 좀 유리한 게 화면에 많이 보이고 또 좋은 공격을 하면 또 많이 보이고 근데 미들로 블로커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경기의 반만 거의 소화를 하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좀 부족하죠. 그래서 중요한 게 지표, 기록인데
일단 최유린 선수가 상 받으려면 그 지표면에서 조금 더 앞서니까. 조금 더 발전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이지훈 선수가 같은 포지션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더 뚜렷하게 비교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최유린 선수는 블로킹이라든지 속공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조금 더 기록적인 게 나아져야 된다. 그래야지 수상 가능성이 올라가요. 근데 정다우 기자 말한 것처럼 내가 좀 기록을 좀 끌어올려야지 하다 보면 사실 부상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올리는 것도 좋지만 시즌 끝까지 부상 당하지 않고 기록을 차근차근 쌓아가는 게 중요하다. 최유림 선수는 그리고 내년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2년 차잖아요. 그래서 3년 차까지 받을 수 있어서 사실 그 상이 제일 급한 거는 이제 최소연 선수겠죠. 3년 차니까. 네. 자, GS 칼텍스 서울 킥스는 지금 소리 없는 전쟁 중입니다. 이 두 명의 세터가 지금 부상에서 이제 복귀를 해서 안혜진 세터가 부상 복귀를 하면서 이제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이제 안혜진과 김지현 두 세터가 모처럼 한 3년 만인가요? 이제 같이 경기를 좀 뛰고 있는데 두 분께 먼저 두 세터에 대한 현재까지 좀 간략한 평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혜진 선수는 모처럼 이제 새 시즌을 앞두고 팀에서 어쨌든 정상적으로 비시즌 훈련을 소화했다. 그 점이 어쨌든 매우 긍정적으로 보이고 또 그러한 것들이 이 시즌 돌입했을 때 어느 정도 선수들과의 호흡 이런 측면에서 좀 맞는 측면이 있다 좀 보여지고 뭐 김지현 선수는 사실 지난 2시즌 동안 거의 주전으로 그렇죠. 뛰었기 때문에 뭐 큰 무리 없이 뭐 팀을 이끌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선수를 설명하는 옳은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제 나름의 표현을 해보자면 안혜진 선수는 GS 칼텍스의 과거이자 현재 그리고 김지현 선수는 현재이자 미래인 선수잖아요. 근데 V리그 여자부의 많은 팀들이 이 세터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GS 칼텍스는 적어도 그런 문제에서는 자유롭다. 이 두 선수 덕분에 그런 문제에서는 자유롭다라는 게 행운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안혜진 선수 원체 재능 있는 선수다라는 건 GS 칼텍스 팬뿐만 아니라 V리그를 보시는 여자부를 보시는 모든 배구 팬들은 아실 겁니다. 그 재능에 경험이 더해지면서 안정감을 주는 선수였는데 부상, 또 수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안혜진 선수가 가진 재능의 100%를 이제는 다 보여주지 못한다는 점. 그러니까 이건 이제 스스로 본인 스스로도 얘기를 하는 점인데 다 보여줄 수 없다는 점이 좀 아쉬운 거고 김지현 선수는 최근 2시즌에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험이 본인의 선수 생활에 또 GS 칼텍스에 굉장히 큰 밑거름이 될 거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두 선수 간의 비교를 해보자면 아직 경험이라는 측면에서는 김지현 선수가 조금은 이제 부족한 게 사실이니까. 근데 이제 그 문제는 시간이 해결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코트를 밟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연스럽게 그 문제를 없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GS 칼텍스로서는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이제 세터 포지션에서는 갖고 있기 때문에 이영택 감독에게는 이 포지션의 고민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올 시즌만큼은 정말 이게 전력이 좀 평준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결국 6라운드까지 세터 고민이 좀 없는 팀이 저는 봄배구에 좀 근접할 거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안혜진 선수가 어깨, 무릎 이제 수술을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세터로서는 좀 가장 좀 치명적인 부분에 대한 부상이었는데 트래블 세터, 도쿄올림픽 4강 세터,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부상이 없었더라면 지금 여자부의 아마 1번 세터는 안혜진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부상 복귀 시즌에 지금의 평가를 해보자면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뭐 역시 스타일 면에서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최대한 다양하게 가려는 그런 경기 운영은 확실히 뭐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데 아무래도 너무 오랜만에 주전으로 또 뛰는 거고 또 풀세트를 소화하기에는 아직까지 뭐 체력이라든지 뭐 감각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조금 부족함이 있을 거라고 본인도 좀 생각을 하고 1, 2라운드니까 아직 시즌 초반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시즌을 보내는 그렇죠. 거라서 사실 본인도 좀 그 몸이 루틴에 적응할 시간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그게 한 1, 2, 3라운드 정도, 3라운드 정도 끝나고는 돼야 그래도 조금 몸이 좀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오랜 시간 코트를 떠나 있었기 때문에 이 선수의 최저점과 최고점은 분명히 벌어져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1, 2라운드를 경기하면서 이 최저점과 최고점의 갭을 줄이는 상황을 겪고 있는 거고 최근에 GS 칼텍스 경기를 보면 확실히 안혜진 선수가 좋을 때와 안 좋을 때의 경기력 차이가 크다는 거를 볼 수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시즌 마지막 중반 넘어가야 이제 안혜진 선수가 어느 정도 이 항상성을 갖는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이게 훈련을 했다고 하지만
경기 체력, 경기 감각이라는 게 이제 돌아오는 데까지는 분명히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안혜진 선수는 조금 아까 했던 말하고 비슷한데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부상 경력이 있는 선수들은 빨리 내가 과거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욕심이 나니까 서두다 보면 자칫 다쳤던 부위 아니면 안 다쳤던 부위를 다쳐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GS 칼텍스로서 가장 필요한 건 건강한 안혜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치지 않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여유를 갖고 코트에서 가끔 안혜진 선수 잘할 때는 정말 좋아요. 정말 좋은데 조금 조급해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저점으로 자기 몸이 간다는 거, 그러니까 선수 본인이 아는 거잖아요. 더 잘하겠죠. 더 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조금 조급해하는 거 보이는데 지난 주말 금요일 경기를 보면 우와 저게 안혜진이야. 정관장과 경기에서 보면 그 이영택 감독이 제가 그 질문하니까 그건 짬이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안혜진의 짬에서 나오는 경기다. 그런 것들을 확실히 김지원 선수보다는 비교 우위에 있는 거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GS 칼텍스도 점점 우승에 가까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딱 이 얘기에 공감하는 게 제가 이제 안혜진 선수에게 항상 하는 말이 좀 웃어라. 사실 안혜진 선수가 가장 무서울 때는 코트 안에서 살짝 눈이 풀린 듯한 느낌인데 우린 그걸 도라이라고 부르기로 했잖아요. 본인 별명처럼 그랬을 때 이게 플레이가 막 나오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약간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데 최근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이 좀 조급하고 본인이 어떻게 좀 잘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표정이 좀 어두워지고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렇다 보면 본인이 좀 그 코트가 편해지고 그러다 보면 과거의 그 도라에몽다운 모습이 좀 나오지 않을까. 안혜진 선수에 또 이런 장점이 있다면 또 김지원 세터가 또 가지고 있는 또 장점이 또 있잖아요. 김지원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실바 선수와의 호흡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난 2시즌 동안 이제 김지원 선수가 팀을 끌고 가는 입장이었는데 특히 실바 선수에게 올려주는 토스에 특화된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실바 선수가 어떤 공을 좋아하는지 어느 정도로 올려주면 가장 좋게 때릴 수 있는지는 우리나라에서 김지원 세터가 제일 잘할 겁니다. 왜냐면 또 안혜진 선수도 뭐 호흡을 맞추고 있지만 실바 선수가 비시즌 트레이닝에 늦게 합류를 했고 또 이제 그런 맞출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안혜진 선수는 실바 선수와는 지금 이제 맞춰가는 과정을 보내고 있다라고 한다면 김지현 세터는 사실 말하지 않아도 내가 이 타이밍에 이렇게 올려주면 우리 실바 언니가 좋아하겠지? 이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GS 칼텍스에서는 그걸 잘하는 세터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렇죠. 설령 우리가 뭐 몰빵이라고 좀 비판을 할지언정 성적은 내야 되니까 레이너 선수가 빠진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뭐 김지현 세터가 분명히 필요하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세터를 그냥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다양성과 몰입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혜진 선수는 지금 정다우 기자가 말한 것처럼 GS 칼텍스가 승리로 가는 지름길은 분명 실바인 건 맞습니다. 그 지름길에 가장 잘 운전해 줄 수 있는 운전사는 김지원이에요. 근데 실바도 이제 한 해 한 해 나이가 먹고 체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아까 이호근 아나운서 말해준 것처럼 이번 시즌은 특히 또 5세트까지 가는 경기가 많고 그렇죠. 근데 그 풀세트를 실바가 1세트 첫 공격처럼 그 100%의 힘을 5세트 마지막 공격까지 가져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뭔가 이렇게 실바의 강약 조절이 필요한데 그럴 때 안혜진이 들어가서 다양성으로 상대팀을 흐트러주고 그리고 다시 실바, 김지원이 들어와서 몰입감을 가져다주는 공격을 갖고 가면 이거 그냥 상대는 그냥 미쳐버리는 거죠. 또 한편으로 이제 그런 걱정도 듭니다. 이제 김지원 선수 입장에서 2시간 동안 주전 세터를 잘 했는데 이제 안혜진 선수가 오면서 자기의 자리를 또 뺏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또 걱정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 선수라면 그 경쟁은 누구나 있어야 한다. 경쟁 없이 그러니까 자칫 이 자리는 내 자리인데 라고 생각해버리는 순간 그러니까 그 선수는 누군가에게 항상 쫓기기만 하지 내가 쫓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경쟁을 위해서는 최소 2명의 선수가 같이 달려야 내가 내 옆에 뛰는 선수를 이기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더 빨리 나갈 텐데 그냥 나는 항상 1등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도태되지 않을까. 그래서 김지원 선수가 최근 2시즌에 주전이었던 건 맞지만 안혜진이라고 하는 정말 엄청난 경쟁자가 들어온 건 김지원 선수뿐만 아니라 이 GS 칼텍스 전체적으로도 이렇게 경기력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요인이다 생각합니다.
그 어떤 분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세터는 좀 흔히 하는 말로 똘끼들이 있다. 세터란 포지션 자체가. 근데 김지현 세터도 사실은 좀 뭔가 이렇게 겁이 없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코트에서 보여주면 좀 좋지 않을까. 서 있으면 사실 와서 그냥 치고 가거든요. 치고 뭐야? 시비를 걸고 가는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좀 담력이 좋고 좀 거침없는 경기 운영을 하는 세터이기 때문에 두 세터가 이제 결국은 이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윤신 선수라든지 또 이제 신인인 최윤영 선수 사실 좀 전반기는 사실 기회가 좀 많지는 않겠죠. GS 칼텍스만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대다수의 팀들이 그렇죠. 이제 1, 2번 세터 외에 세터가 경기에 나설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 뭐 만약에 GS 칼텍스가 뭐 엄청나게 독주를 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어떻게 한 번씩 기회를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건 좀 쉽지 않아 보이고 좀 너무 제가 냉정하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두 언니들이 또 서브도 잘 치잖아요. 이게 사실 서브가 좀 안 돼야 교체도 해주는데 기회가 뭐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나중에 퓨처스 리그라든지 뭐 2군 리그 도입 이런 것들이 결국 왜 필요한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배구단이라는 게 팬들이 보는 경기 36경기는 절반이에요. 사실 그 팬들 앞에서 팬들이 볼 수 없는 그 훈련의 시간이 또 절반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A코트, B코트 나눠서 하려다 보면 1, 2번 세터만 필요한 게 아니라 분명히 3번, 4번 세터도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은 그러니까 이번 시즌은 안혜진, 김지원 이 두 명이 선택을 받는 시간이 많지만 분명히 이윤신, 최윤영 선수에게도 기회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은 안혜진 선수의 몸 상태가 이 3번, 4번 세터에게도 기회가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다라고 봅니다. 이제 리베로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GS 칼텍스가 물론 뭐 시작점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1라운드 출신의 두 리베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수진 선수와 이제 유가람 선수 두 선수 모두 이제 1라운드고 한수진 선수도 1라운드 1순위 출신이기도 하고요. 그 지난 시즌 한수진 선수가 오롯이 맡았던 이 리베로 포지션이 올해는 경쟁 구도가 됐어요. GS 칼텍스 입장에서 상당히 또 긍정적인 부분이기도 한데. 네. 일단 시즌 초반에 한수진 선수가 리시브적인 측면에서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었고 리시브가 흔들리면 결국 팀이 전체적으로 흔들리기 때문에 뭐 이용택 감독도 좀 빠르게 결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근데 유가람 선수가 들어가서 못했으면 다시 한수진 선수가 들어갔을 텐데 잘해요. 특히 리시브가 괜찮고 네. 리시브 범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들어가서 해주기가 정말 어려운데 기대 이상이니까 결국 이 이용택 감독도 잘하네 변화를 주기가 어렵다라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는 이게 뭐 한수진 선수가 너무 못해서 막 이런 측면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렇죠. 한수진 선수가 비시즌에 온전히 팀에 집중하는 상황이 못 됐었잖아요. 대표팀도 다녀오고 그러면서 훈련하는 시간이 좀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뭐 사실 이거는 한수진 선수만 그런 게 아니라 대표팀에 다녀온 여러 선수들이 겪는 고충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시즌을 준비하지 못한 게 지금 시즌 초반에 약간의 어려움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정말 다행히 유가람 선수가 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저는 보면서 생각보다 되게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용택 감독도 보면서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만약에 진짜로 한수진 선수가 너무 흔들려서 유가람 선수를 넣었는데 유가람 선수까지 못해버리면 그때는 진짜 걱정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잘 버텨주고 있으니까 근데 또 이게 얼마나 길게 갈 수 있을지는 또 지켜봐야 하는 거고 그렇죠. 네. 결국에는 또 한수진 선수가 필요한 시점이 올 테니까 또 그걸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리베로 포지션도 사실 세터 포지션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한수진 선수가 주전이었고 유가람 선수가 백업이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한수진 선수가 본인 스스로 비시즌의 훈련량을 굉장히 많이 잡는 스타일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대표팀에 가면서 훈련도 본인이 나 스스로 훈련 진짜 잘했어, 열심히 했어라고 충족하지 못할 만큼 그러니까 훈련량이 좀 적었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경기를 많이 뛰었냐? 사실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수진 선수로서는 본인 스스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만큼의 훈련도 경기도 하지 못해서 이번 시즌의 출발이 좀 스타트가 늦다. 그런 상황에서 유가람 선수가 퓨처스 대회에서 굉장히 잘해줬고 확실히 이 기세가 중요한 선수들한테는 기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코트 가서 잘했던 기억을 갖고 비단 그게 퓨처스 대회였지만 이번 시즌에 들어와서도 나 그때 잘했는데 언니들하고 같이 상대팀에 있는 리베로보다도 내가 더 잘했어. 나 우승 퓨처스 대회 우승 리베로야. 상 받은 리베로야 라고 하는 기세로 딱 몰고 가니까 확실히 유가람 선수가 한수진 선수 빈자리를 완벽하게 메우고 있다. 디그 리시브를 보자면 한수진 선수는 디그,
유가람 선수는 리시브가 이렇게 좀 장점인 선수라고 볼 수 있는데 유가람 선수가 리시브 물론 잘해주고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육각형 리베로로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한수인 선수 이 선수가 아까 1라운드 1순위 선발이라고 했지만 그때 당시의 평가로는 이 선수는 뭘 시켜도 다 잘하는 선수다. 배구 천재 같은 느낌이었죠. 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결국 이제 프로 와서는 리베로로 정착이 됐잖아요. 그랬던 한수진을 밀어낼 수 있을 만큼의 잠재력,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모든 포지션에 있어서 어린 선수들이 기대 이상으로 잘 커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보다 미래가 더 밝은 팀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처음에 한수인 선수가 유가람 선수가 처음 스타팅 나올 때는 이제 한수인 선수의 몸 상태가 조금 좋지 못해서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이제 유가람 선수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도 유가람 선수가 선발로 나오는 경기가 생기면서 이게 이제 이 포지션이 이제 경쟁 포지션이구나. 가 되어버렸잖아요. 이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선수단에게 이영택 감독이 전하는 메시지로는 좀 충분했다고 좀 저는 느껴지거든요. 이거 과거에 이제 리베로 포지션으로 좁혀 보면 한수진 선수도 분명 그랬습니다. 한다의 한수진. 그렇죠. 이제 한다의 선수가 나가고 이제 한수진 유가람이 된 건데, 근데 한수진 선수 아직 어린 선수란 말이에요. 근데 어린 선수인데 그보다 더 후배한테 밀릴 수도 있다. 그리고 시즌 초반에 살짝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게 이게 다른 포지션의 선수들한테는 그냥 팔짱 끼고 강 건너 불 보듯이 저거는 한수진만의 얘기야로 국한되는 게 아니다. 그렇죠. 이 GS 칼텍스라는 팀 자체가 평균 연령대가 어린 팀이다 보니까 작게는 한수진과 유가람의 둘만의 이야기일 수 있으나 결국은 GS 칼텍스 모두의 이야기다. 자칫 내가 여기서 자만하고 있다가는 언제 누구에게 자리를 뺏겨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실바 빼고. 그리고 참 재밌는 게 이제 결국 리베로에게는 이제 수비 능력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단 연결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수인 선수의 장점이 사실은 굉장히 좀 부각이 됐던 거잖아요. 근데 유가람 선수도 이단 연결이 저는 꽤 좋더라고요. 뭐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한수진 선수가 좋을 때의 디그 능력, 일단 기본적으로 한수진 선수는 운동 능력이 너무 좋아서 저도 이런 리베로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잘 뛰어당기는 리베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유가람 선수가 아직 따라가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해줘야 될 것들, 뭐 연결, 뭐 리시브, 그다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커버링 이런 것들을 잘 해주고 있는데, 근데 확실히 아직까지는 이제 좀 경험이 좀 부족할 때가 많이 보입니다. 멈칫하거나 조금 더 빠른 타이밍에 해야 될 때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것들은 사실 이제 경험의 몫이니까 충분히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얼마나 끌고 갈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유가람 선수가 2005년생이잖아요. 지금 이거 얼마나 재밌겠어요. 이렇게 주전으로 나가서 본인이 주목도 받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재밌을 텐데, 이런 것들이 결국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시즌 중에 이런 식으로 계속 뛰면 이렇게 계속 우상향 발전을 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더 좋아지는 유가람 선수의 모습이 기대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세터가 누가 낫냐, 뭐 리베로가 누가 낫냐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런 경쟁을 통해서 같이 성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또 한수인 선수는 사실 코트에서 이게 파이팅이 워낙 또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두 선수가 또 시너지를 좀 충분히 낼 수 있다, 이렇게 또 저희가 또 생각을 하고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1라운드에 GS 칼텍스가 3승 3패를 했습니다. 첫 경기 3대1로 이기고, 제가 알기로는 V리그 역대 타이 기록으로 알고 있는데 5경기 연속 5세트 경기를 해서 2승 3패를 했습니다. 만약 레이나가 있었더라면 조금 더 승수를 1, 2승 더 챙기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팬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풀세트를 했다라는 건 뭐 양 팀의 경기력이 큰 차이가 없었다라는 게 일단 기본이고, 그렇다면 그 팽팽한 싸움에서 누가 작은 차이를 만들 것이냐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따지고 보자면 GS 칼텍스에 레이나가 있었다면 그 작은 차이를 만드는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2라운드를 마친 상황에서 GS 칼텍스의 성적을 놓고 보자면 레이나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비단 도로공사가 선두로 나서는 이 상황을 뒤집지는 못하더라도 격차가 이렇게까지 벌어지게는 두지 않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레이나 선수의 어떤 역할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선수 교체에 대한 그런 것도 좀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비시즌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GS 칼텍스가 비시즌을 준비할 때 그 원투펀치로 실버 선수와 레이나 선수를 구축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원투펀치에서 이제 투가 빠졌어요. 그러면은 이걸 채워야 되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이걸 채울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한계치를 최대한 끌어올려야 되는데 근데 또 그 이상은 사실 물리적으로 어려운 것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GS 칼텍스가 지금 어려움에 이제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 또한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팀에는 조금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레이나 선수가 없으니까 이제 유서연, 권민지 선수 이 두 선수가 더 해줘야 되는 거예요. 두 선수가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더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막바지 가면은 또 아웃사이드 또 2명만 쓸 수 없잖아요. 그럼요. 분명히 또 13명 정도는 이제 로테이션을 해가면서 해야 될 텐데 지금 그래도 이 두 선수가 꾸준히 경기에 뛰면서 뭐 충분히 몸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은 이제 후반기로 가면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레이나가 지금 4경기에서 평균 한 15득점 정도 기록을 하고 45% 공격 성공률 그리고 이제 무릎 부상으로 인해서 현재 이제 일본에서 좀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레이나 선수가 또 좋은 쪽으로 측면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완전히 치료를 해서 돌아오면 실바가 지칠 때쯤에 좀 힘이 될 수 있다는 또 긍정적인 좀 얘기를 해볼 수도 있잖아요. 실바는 그냥 대단하다라는 말 말고는 특별히 더 뭐 말을 보태는 게 필요하지 않은 선수지만 분명히 그런 선수도 지칩니다. 그 상황에서 뭐 누가 됐더라도 대신 그 짐을 나눠 가질 선수가 필요한데 레이나 선수가 시적절한 타이밍에 들어와 준다면 돌아와 준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결과는 없을 것이다. 3승 3패 이상의 결과를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2라운드 끝난 시점에 리그 2위가 승률이 5할이에요. 네, 그 정도로 지금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사실 3승 3패라는 것이 이제는 올 시즌에는 굉장히 좋은 성적이고요. 실바 선수가 최근에 조금 이제 중계화면에서도 지치는 모습이 좀 나오긴 하는데 이제 실바 선수가 좋은 평가를 받는 건 단순히 득점을 많이 내고 공격을 많이 하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또 최근에는 선수들 한번 또 경기 후에 불러 모아서 불러 모아서 얘기를 좀 한번 했다고도 하는데 1라운드 그 도로공사전 패배 이후에 네. 뭐 이렇게 한번 옛날에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제 퍼거슨 감독이 했던 뭐 헤어 드라이어를 이제 실바 선수가 했다고 하더라고요. 선수들이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선수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어쨌든 같은 선수잖아요. 같은 선수인데 심지어 외국인 선수. 그런데도 선수들은 이 선수의 말을 경청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실바 언니가 저렇게 화를 내면 우리는 가만히 듣고 이제 반성할 수밖에 없는 이런 팀 분위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영택 감독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실바는 그런 말할 자격이 있다. 근데 저는 그 말이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래 우리가 좀 더 잘해야지. 우리가 저 언니 너무 힘들게 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이어진 경기에서 승리를 했다. 그거는 굉장히 그게 결국에는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거거든요. 물론 막 매 경기 끝나고 막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런 잡돌이는 이제 피해야 되는 잡돌. 화풀이죠. 근데 저 아주 적절한 시기에 우리 실바 언니께서 팀을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를 했다는 거는 그래도 GS 칼텍스가 이 선수단 내에서 확실히 분위기가 잡혀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저는 확실히 느낀 게 실바가 그냥 단순히 자기 스스로를 난 외국인 선수야라고 규정짓지 않고 나도 GS 칼텍스 사람이야라고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느낀 게 이게 자칫 외국인 선수라 하면 그냥 내가 할 역할 그냥 공 많이 올라와? 그럼 난 공 많이 때릴게. 그리고 난 점수 많이 냈잖아. 우리 팀이 이기든 말든 이기면 좋고 그러고 그냥 말 수가 있어요. 근데 실바가 그게 아니라 제일 큰 언니기도 하지만 동료들한테 야 열심히 하면 되잖아. 내가 이렇게 앞에서 끌어주고 있잖아. 그러면 너희들이 좀만 더 잘해주면 우리 이길 수 있잖아. 라는 걸 보여주면서 실바 선수가 확실히 그냥 단순히 외국인 선수가 아니라 GS 칼텍스라는 팀을 이렇게 버티게 해주는 이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저는 거기서 볼 수 있었고 이 팀이 그래도 덜컹대지 않고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덜컹거리는 팀은 선두도 덜컹거립니다. 꼴찌와 이 빈도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분명히 선두도 우승팀도 덜컹거립니다. 근데 그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런 면에서 GS 칼텍스로서는 실바 선수가 잘 이끌어주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좋은 계기였다고 봅니다. 유서연 선수가 이제 주장이긴 하지만 유서연 선수도 90년대 후반
어떻게 보면 2000년대 초반에 가까운 아주 젊은 선수고 팀 자체가 굉장히 젊은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찌 본다면 외국인 선수 가장 많이 뛰고 있는 선수가 앞장서서 그런 역할을 해줘서 주장으로서 되게 고마웠을 것 같아요. 선수단의 일원으로 들어와서 거봐 우리 이렇게 같이 한번 해보자 라는 좀 단합의 메시지를 좀 잘 전달할 수 있어서 좀 되게 고맙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자, 근데 이제 어쨌든 제가 1, 2라운드를 보면서 느낀 건 실바 선수가 물론 많은 득점을 올리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두 세터들이 공격 패턴을 최대한 좀 중앙이라든지 많이 분배를 하려는 움직임은 저는 좀 봤거든요. 특히 이제 세트 초반, 1세트, 2세트에는 특히나 이제 실바 선수 체력을 아껴주려는 모습이 좀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앞서는 상황에서는 조금 여유롭게 가려고 하고, 물론 급할 때, 핀치에 몰릴 때는 어쩔 수 없이 실바 선수를 찾겠지만,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운영을 할 수 있는 시점에는 최대한 아끼려는 게 눈에 보여서 저는 그거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근데 그럴 때 중요한 게 결국 공격수들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상황에서 점수를 못 내주면 이제 세터들은 또 얼마나 내적 갈등에 빠지겠어요. 레프트 올렸는데 점수가 안 나? 레프트 줬는데 또 안 나?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또 실바를 찾을 수밖에 없는 본능이지. 그건 그게 본능이에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해결을 해줘야 되는 아웃사이드 히터들이 이 실바 선수의 부담을 좀 덜어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레이너 선수가 경기당 한 15득점을 해줬다고 하는데, 근데 그 기록이면은 강소희 선수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국내 선수 득점 1위 기록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못 해줘도 그래도 한 10점 정도까지만 두 선수가 해주면 충분히 GS 칼텍스가 경쟁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터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할 때 보조를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실바가 공격만 또 잘해야 되는데 실바 기록을 보면요 블로킹도 작년보다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트리플 크라운도 했고, 이 선수 리시브를 이제 짧게 실바 쪽으로 공략을 많이 하는데 실바 리시브 효율이 40% 후반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좀 적당히 잘해야 되는데 다 잘하니까. 근데 그런 실바가 GS 칼텍스와 천년만년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마침표가 찍힐 수밖에 없는 동행이기 때문에 젊은 선수들이 충분한 GS 칼텍스로서는 여유가 있을 때, 아직 조금 경기 초반일 때, 이럴 때 미래에 대한 준비를 조금씩 해 나가는 거죠. 다양하게 공격을 좀 시도해 보면서 팀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윤활유를 뿌려주는 역할. 우리 선수들이 막히면 세터는 내 머리로는 우리 선수들을 이용해야지라고 하지만 이미 내 손은 실바를 향해 공을 주고 있어.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적 갈등이 아니야. 그냥 내 손은 내 머리와 따로 노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전거가 굴러가려면 앞바퀴 뒷바퀴가 있어야 되는데, 국내 선수들이 받쳐주지 못하면 그냥 앞바퀴만 끌고 되게 덜컹덜컹거리면서 가는 상황밖에 만들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실바랑 오래 하려고 지금 청평에서 시아나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다는 소문도 지금 자꾸 실바랑 헤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지 마세요. 지금 시아나를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이제 3, 4라운드 전망 또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뭐 지금 초반에도 뭐 거의 지금 뭐 승점 차이가 안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한번 연승의 분위기를 타면 이런 생각들을 아마 7경기에 모두 할 텐데, 3라운드 좀 가장 중요한 요소는 좀 뭐라고 보시는지요? 이게 참 이번 시즌 유난히 촘촘하게 중위권에 다들 붙어 있어서 결국에는 그 집중력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연승을 하는 팀들이 순식간에 올라가거든요. 맞아요. 근데 연패하면 순식간에 떨어져요. 퐁당퐁당하면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한 경기 잘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좀 균일하게 승점을 계속 따라가야 되는 거고, 물론 5세트 가서 막 힘을 빼는 게 너무 힘들죠. 하지만 지더라도 5세트 가서 1점이라도 따야 되고, 지금은 그 승점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 이제 3라운드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런 시기가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레이너 선수의 복귀 시기에 맞춰서 이 GS 칼텍스가 얼마나 팀이 다시 정비될 거냐가 관건인 것 같고, 만약에 레이너 선수가 조금 합류가 늦어진다고 하면 뭐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국내 선수들이 조금 더 그 빈 자리를 잘 채워줘야 되지 않을까. 좀 밀도 있는 활약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1, 2라운드의 어떤 GS 칼텍스의 모습을 봤을 때 3라운드에 이런 부분이 더 잘 됐으면 좋겠다 하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이 좀 약하니까 조금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이 혹시나 있으시다면요? 뭐 결국에는 계속 비슷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뭐 실바 선수야 우리가 뭐 전혀 걱정할 이유 없이 늘 제 몫을 하는 선수니까, 결국 반대편에서 어느 정도 결정을 해주느냐, 그러니까 두 자릿수 득점자가 한 명이라도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GS 칼텍스가 저는 못 이길 팀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얼마나 그 경기마다의 기복을 줄이고 균일하게 가져가느냐가 중요한 건데, 저는 그거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GS 칼텍스가
못 이길 팀은 없다. 그렇다고 무조건 이긴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셋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올 오어 나싱이에요? 당연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못 이길 팀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중요한 것 같고 저는 계속 뭐 아웃사이드 히터 선수들에 관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 레이나 선수가 없다 그래서 뭐 우리가 다 채울 수 없다 이런 마음 말고 진짜 우리가 어떻게든 해보자. 그러니까 나라도 두 자릿수 득점을 해보자. 요게 좀 이를 악물고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번 시즌 GS 칼텍스는 결국 실바 말고 차이를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가 누가 될 것이냐. 근데 저는 그 가능성이 미들블로커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영택 감독이 비시즌에 왜 그렇게 최유림의 이름을 소리 높여 불렀는가? 시즌 중에도 훈련 때만 되면 왜 그렇게 최유림을 소리 높여 부르는가? 저는 이영택 감독이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팀의 지금 현재 구성상 그래 너가 성장해줘야 돼. 네가 잘해줘야 돼를 이번 시즌 최유림 선수에게서 봤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이영택 감독이 몸담았던 팀들을 보면 그래도 매 시즌 미들블록 한 명씩은 이게 그래 내가 그래도 이 선수를 키웠잖아 라고 꺼낼 수 있는 선수들이 매 시즌 있었습니다. 최유림 선수를 밀고 있는 건데 일단은 가능성은 충분해 보이죠. 최유림 선수가 이제 얼마나 그 부담을 떨치고 이제 해주는 애만 남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GS 칼텍스 팬들은 최유림 선수를 특히 더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유림 선수가 그 한 번씩 보면 굉장히 좋은 속공을 때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데 결국 그러려면 리시브 세팅이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구조를 조금 더 만드는 데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선수가 공을 줬을 때 잘 때리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점유율을 늘려가도 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득점 비율을 봤을 때 뭐 공격으로 따지면 한 경기에 뭐 한 3, 4점 정도, 나머지가 이제 블로킹으로 한 2, 3점 정도 나오는데 블로킹은 저는 지금도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공격의 비중을 조금 늘려가면 좋겠다. 세터들과의 조금 더 소통을 하면서 그렇게 가면 또 어쨌든 팀의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최유림 선수는 뭐 워낙 높이가 좋으니까 하지만 이 미들 블로커들은 그 네트 앞에서의 그 자잘한 플레이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더 신경 써주고 좀 세밀하게 채워간다면 뭐 충분히 지금 잘하고 있지만 더 좋은 선수로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선수 한 명이 그렇게 이렇게 쭉 튀어오르면 팀한테는 굉장히 큰 에너지가 또 어린 선수니까 더 된다고 생각을 하고 뭐 말씀하신 대로 최유림 선수가 진짜로 이렇게 해주면은 사실 공격수들 전체적으로 부담은 줄어드는 그러니까 거니까. 최유림 선수는 실제로 그냥 뭐 안혜진 선수, 김전수 누가 코트에 나오더라든지 자기한테 공 더 달라고 더 적극적으로 어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실바 선수 부담도 줄여주고 본인 성장도 더 이끌 수 있고 좀 더 적극성을 갖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저는 이제 선수보다는 저는 서브. 그러니까 굉장히 3라운드, 4라운드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뭐 지금의 구조를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바 선수가 공격을 잘하지만 다른 6개 구단의 외국인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빛나는 능력은 디그가 된 이후에 반격 상황의 공격 효율이 가장 높은 선수가 이제 실바기 때문에 저는 실바를 포함한 나머지 선수들이 조금 더 정교한 서브를 넣는 데 집중을 해서 상대에게서 공을 받아서 실바 언니가 많이 때릴 수 있게 몰아주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GS 칼텍스가 아주 좋은 경기력을 보였던 날은 선수들의 수비가 굉장히 끈끈하고 연결이 굉장히 좋았던 그런 플레이를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3라운드에서는 이 서브를 좀 공략을 잘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연패에 빠져서는 안 된다. 한 번 이기고 지더라도 연패는 빠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강팀의 조건이 연승은 있지만 연패가 없다. 그렇죠. 네. 라는 게 강팀의 조건이기 때문에 정다우 기자도 얘기했지만 전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연승 충분히 이끌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GS 칼텍스로서는 아직까지는 채워지지 않은 부족한 1%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시즌 중에 확실히 찾아서 연승으로 나아간다면 우승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제 3라운드까지 해서 이제 전반기를 좀 우리가 예상을 해봤을 때 GS 칼텍스가 이 정도까지 좀 충분히 가능하다, 아니면 이 정도까지는 해야 한다. 승률이 50%는 넘어야죠. 그러니까 승리가 확실히 패배보다는 많아야지 본배구에 가까워진다. 그리고
시즌 후반으로 넘어가면 실바의 존재감이 지금보다 좀 약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염두에 둔다면 확실히 전반기, 그러니까 3라운드까지 최대한 많은 승수를 좀 쌓아야 된다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저는 레이나 선수가 빨리 돌아오면 저는 전승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1라운드에 GS 칼텍스 너무 좋았거든요. 아, 그죠.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서 이긴 다음 경기에서의 이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만 잘 유지를 해주면 또 연승도 할 수 있으니까 한 4승 2패 정도 하면은 성공적인 3라운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기 내용 중에도 그 이영택 감독의 경기 중에 보면 선수들이 약간 황당한 실수를 할 때가 가끔씩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되게 허탈해하는 웃음을 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 3번씩 하시잖아요. 그 장면이 안 나오면 된다고 봅니다, 저는. 지더라도 막 너무 어떻게 이렇게 지냐라는 것만 아니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감독이 결국 많이 웃는 팀이 좋은 팀인 거잖아요. 허탈한 웃음 말고 정말 기분 좋아서 웃는 이영택 감독의 모습을 3라운드 그리고 또 후반기에도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생각해보니까 두 분 얘기 듣고 이제 세터 얘기도 듣고 리베로 얘기도 듣고 하니까 전반기를 9승 9패로 마칠 수 있으면 저는 승수가 3위권 안에 있을 것 같아요. 최근의 흐름을 봤을 때는 절반을 하면 일단 상위권에는 들어갈 것 같고, 뭐 레이나 선수의 유무와 상관없이 5할 정도, 그러니까 승률 5할 정도를 맞출 수 있으면 후반기에 뭔가 좀 더 돌파구를 더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레이나 선수 얘기했지만 사실은 레이나 선수가 급하게 돌아올 필요는 없습니다. 최대한 완벽하게 회복을 하고 돌아오는 게 중요한 거지. 우리가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빨리 그거보다는 선수가 정말 이제 안정감을 좀 느끼고 내가 또 이제 해도 되겠다 싶을 때 해도, 어쨌든 사실 후반기가 우리는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순위 싸움 하는 데 있어서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차분하게 일단 3, 4라운드 보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 GS 칼텍스가 전반기 되게 어려웠다가 이제 후반기에 맞아요. 힘이 쌩쌩한 뚜이가 오면서 활력을 불어넣었던 것처럼 어떻게 본다면 레이나 선수가 완벽히 부상을 털어내고 후반기에 활력소를 불어넣을 수 있으면 저는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예. 자,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1라운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좀 팀의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해봤고, 뭐 국내 선수들 이야기도 하고 또 외국인 선수들 이야기도 해봤는데요. 3라운드에서는 또 선수들이 또 어떤 모습을 또 보여주게 될지, 또 킥스를 응원해주신 많은 팬들께서 응원을 계속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가 이제 앞서서 1화 때 유튜브 구독자 애칭을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답이 안 나왔대요. 이게 너무 팽팽한 의견이 있다 보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 직접 제가 이제 GS 선수들 만나서 애칭이 정해지면 선수들의 애장품을 줘라 얘기를 해서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주장 유소연 선수가 그 팬들을 위한 그 구독자 선물을 직접 주겠다고 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또 그 애칭을 잘 고민을 해서 또 알려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좋은 선물이 또 이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또 듭니다. 자, 오늘 두 분 기자님과 또 함께한 또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또 팬 여러분께 좀 유익한 정보였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